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구술 면접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자네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메인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질문 아닐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또 부모님께서 교사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학생은 한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요? 정말 정직한 학생이 있죠. 그 어떤 직업보다 안정되어서 저는 교직을 선택했습니다. 정년 퇴임이 보장되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의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지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답을 교수님께서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상식으로는 참 쉽지 않죠.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교직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좀 위험하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자네는 직업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노동직으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겠죠. 아주 진실하게 솔직하게 접근하려면 거기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받느냐라고 하면 멘티 활동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참 맛을 알게 되었다.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2번 활동 속에 썼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번 자소서를 쓰는데 소제목을 적느냐 또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자칫 보면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는가 라고 부정적으로 채점관이 접근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늘 구술 면접으로 가는데 어떻게 소제목이 있었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고등학생 수준으로 고등학생 가르치듯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거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내가 쉽게 한다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해온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늘 고등학교 수험 준비를 했던 학생들은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고등학교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몸에 밴 또 공부한 습관이라든지 멘토 멘티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했었던 방법을 내려놓고 초등학교 수준, 또 초등학교에서도 성적이 아주 낮은 학생들은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사례를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은 참 쉽지 않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부단히 교수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화하듯,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듯 교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참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술 면접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구술 면접 준비를 하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역으로 편안하게 기록하면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학생들과 매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자기소개서를 먼저 쓸 것이 아니라 구술 면접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면 자기소개서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자기소개서에 몇 달 동안 신경을 썼을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기소개서로 몹시 바쁠 텐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2번 문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적 관심을 가지고 해봤지만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했고 또 이렇게 조언을 얻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단히 교수법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옮겼으면 2번 문항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만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구술 면접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간단 요약을 해서 기록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백지 위에 무엇을 쓸까라고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또 동료들과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말을 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곧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론상으로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과 구술 면접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왜 일부러 했을까? 구술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자연스럽게 자소서가 작성될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 번 손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써놓은 것을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더기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생님 보시고 조금 고쳐주고 또 저 선생님 보시고 또 고쳐주고 여러분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디 좀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조금씩 보태줍니다. 만약에 보태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저 학생에게 그거를 보기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저 학생이 나에게 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 줄이라도 고쳐주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이 한 줄씩 고쳐다 보면 여러분만의 색깔이 없어지고 여러 사람의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번이 모두 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자소서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주다 보면 여러 명의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기부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참고한다면 여러분만의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